기울기의 법칙 7회차 진행을 하겠습니다. 7회차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좀 다져나갈 주제는 희소성의 원칙, 예스를 이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화법의 원칙 중에, 그리고 심리를 포함한 심리적인 어떤 상태를 반영하는 화법 중에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희소성의 원칙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작용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또 이렇게 다져가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보통 이 희소성의 원칙을 여러 가지, 일단은 그 제목 자체에서, 이 단어 자체에서 주는 단어에 답이 있어요. 희소성의 원칙. 희소하면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희소성의 원칙이 긍정적인 어떤 그 워딩이라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워딩이에요. 그래서 희소성의 원칙은 부족하면 뭐라고 그랬지? 거기서? 간절해진다. 부족하면 더 간절해진다.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의 심리 기전 중에 어디에 근거를 둔 걸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원초적 심리 중에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그 심리 하나가 뭘까요? 응? 소유욕? 배고픔. 지배욕. 배고픔? 네. 배고픔. 또 소유욕, 지배욕, 배고픔 다양합니다. 또 네, 저기 찬종님은요? 소유욕. 초롱이는?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모르겠어? 희귀하다, 희소하다. 그러니까 뭔가 희한하게 귀하다, 희귀하다는 이야기, 그 단어 안에는 희소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할게. 희소하면 희귀해지는 거예요. 뭐 천연기념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천연기념물 있고 뭐 멸종위기의 동물 뭐 이런 것들, 그치? 뭐 그런 것들. 일단 제가 이해한 바대로 일단 풀어드릴게요. 희소성의 원칙, 희귀성의 원칙에 대해서 부족하면 절실해진다. 이것은 여러분들 지금 부족하면 절실해진다는 게 희소성, 희귀성의 원칙인데, 왜 부족하면 절실해진다? 여기에는 어떤 그 근본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심리는 뭘까?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심리는 뭘까? 했더니 배고픔이래요. 배고픔. 그리고 두려움, 배고픔, 뭐 소유욕, 뭐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뭔가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게 아니라는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이 핵심 키워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이야기가 왜 틀리지 않았는지도 같이 풀어갈게요. 제가 만져보고 어떻게 풀어본 바로는 희소성의 원칙, 희귀성의 원칙, 부족하면 절실해진다. 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고 보여져요. 두려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첫 번째로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잃는 것. 잃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쵸? 왜 잃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원래 내 거라고 생각해서. 네? 가지고 싶어서 원래 내 거라고 생각해서. 왜 잃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혼자라고 생각. 혼자로 남겨질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네. 그러니까 빵도 있어야 되고, 우유도 있어야 되고, 사탕도 있어야 되는데, 네. 뭔가 덩그러니 먹을 게 없어질까봐. 네. 그래요. 혼자 남겨질까봐. 또 왜 두려워할까요?
뭔가 이뤄야 될 것이 있는데 글쎄,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갔나 보다. 여러분,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이 작동되는 첫 키워드가 뭔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아주 이것을 다양한 상황 속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응? 이 희귀성의 원칙,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춘 원칙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상황에 초점을 맞춘 원칙이다 얘기를 했죠.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인 어떤 그 모든 총망라된 상황의 그 뿌리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그쵸?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가지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 뿌리가 그 어느 뿌리인지 몰라. 막 가지가 너무 많아져 버렸으니까. 응?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어떤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지켜야 돼 라고 했던 그 첫 출발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이미 나는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필요한 부분들은 갖춰져 있다는 거잖아요. 생존에 필요한 부분들은. 응? 근데 이 중에서 생존에 필요한 부분이 10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부분이 새로운 어떤 11개짜리 11번짜리 어떤 물질이 있어. 어떤 에너지가 있어. 어떤 사람이 있어. 이것이 나에게 더 보태지면 삶의 질이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 응? 삶의 질이 더 좋아질 수는 있는데 내가 지금 10개가 다 필요한데 이 중에 뭔가가 하나가 떨어져가. 점점 없어져가. 그럼 나는 생존 자체에 굉장히 위협을 받는 형태가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무언가 하나 더해지는 것보다 있는 것이 빠져나가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처음 세팅이 그렇게 이게 그 첫 단추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응? 그러니까 지금 어떤 희소하다는 것은 이게 만약에 우리가 다이아몬드라든가 아니면 한정판으로 나온 립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왜 그걸 반응한지는 모르겠지만 막 반응을 한단 말이죠. 이건 이제 가지가 쭉 뻗어 나가면서 어떤 것이 귀하고 되게 그 숫자가 적다. 이것 자체가 만으로도 내가 계속 반응을 해왔던 거예요. 우리는. 왜 여기에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뿌리의 이유는 너무 깊이 내려가 있으니까 이제 안 보여. 안 보이고 이게 강화된 거죠. 이게 뭐가 떨어져 가면 빨리 채워놔야 된다. 부족하면 빨리 채워놔야 된다. 왜 생존에 필요한 부분들로 이게 강화가 된 거예요. 마치 뭔가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라든가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전투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아드레날린을 확 분비하는 것처럼. 여기에 근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좀 강점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희귀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다. 이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희귀한 것 자체만으로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잘못 이제 이게 치환돼 버렸어. 우리가 애초에 희귀한 것, 희소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었던 부분은 우리의 생존권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강화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숫자가 몇 개 없어. 이게 그 자체에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따져보지도 않아. 사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맑은 공기잖아요. 우리 지금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거는 늘 항상 많으니까 본질적으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잖아. 대신 피톤치드를 불겨주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게 얼마 없다. 이런데 굉장히 에너지를 투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왜 희소한 것에 그렇게 본능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뿌리 깊은 생존에 대한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픔이 많지. 생존에 대한 본능을 그냥 감각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배고프다고, 두려운 건 배고프기 때문이에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없다, 뭐라 그랬지? 또 계속? 정말 진짜 내가. 희소성은 없다는 거다. 적다는 거다. 적은데 왜 두렵냐고. 예,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 없이 거기에 확 쏠리느냐. 그런 심리의 어떤 이 메커니즘이 왜 만들어졌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상황에 있어서 거기에 이게 자동 반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 반사할 때 내가 지금 얼마나 원시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지 먹고 살겠다고 이 원시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뭔가 그 독특한 것에 대한 매력을 느껴가 아니에요. 그것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원시적인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의 진짜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 희소성이라 희귀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종님이 이게 양이 적다라고 어떤 개수가 몇 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되게 가치 기준을 어떤 그런 양의 증감으로 느끼게 한다. 이런 표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양이 적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귀하게 느끼고 양이 많은 것은 아직 귀하게 못 느낀다. 이거는 본질하고는 정말 본질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우리의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성공 스님께서 계속 법비를 내려주시니까 이 본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귀한 건데 잘 모르지. 그리고 이제 한정판으로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확 들어오지. 응?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는 이 인지력이 상당히 많이 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함정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희귀성의 원칙에 대해서도 그 정의를 내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 그랬더니 전부 그 뭐가 핵인지 다 이게 못 찾잖아. 못 찾다 보면은 이 메커니즘이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뭔가 이렇게 몇 개 없다, 희귀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찰을 할 수가 없어. 이미 이 자동 시스템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희귀한 부분들, 희소성이 있는 이 부분을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가 어떤 소유하지 못한 부분, 소유까지 같이 이렇게 또 짬뽕이 되고, 응?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만들어지지. 응?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이제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고 해서 그리고 희귀성의 원칙에 우리가 다 자유로워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을 한 번 더 반추할 수 있는 힘, 그게 지적으로 고급스러워지는 거고, 지적으로 고급스러워지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파워예요. 그게 영능력이라고, 영능력. 그러면은 분별할 수 있는 이 추가 더 안정적이 되겠죠. 이게 너무 가벼워가지고 절로 날아가고 추가 일로 띵 가고 일로 띵 가고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이러면은 참 힘들어요. 네, 이 추가 좀 묵직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고급스러워지고 우아해지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이 희귀성과 희소성의 원칙에 있어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것에 이렇게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몸을 안다고 해서 몸의 어떤 신진대사에 적용을 안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몸을 알게 되면은 그 부분들 내가 나의 상황에 맞춰서 컨트롤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에요.